있어가지고 이제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2년 정도는 이 공간을 그냥 무료로 쓰게 이제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가 그 협동조합을 준비 중이었고 그 공간을 이용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무튼 그 공간을 내준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싶은데 그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공간을 따뜻하게 활용하기는 아무튼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기자를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 그 미술 이제 사진 작가 중에 이렇게 그 건축 관련해서 아주 재능이 있는 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 공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이제 모시고 갔더니 그냥 답이 바로 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돈이 우리는 한 1,000만 원 정도 있다. 그러니까 그 1,00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뭐 도배 장판, 뭐 이렇게 타일 이런 거 다 우리가 같이 했어요. 같이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때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그 공무원들이 몇 명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공무원들이 이제 한 사람은 퇴직을 했고 한 사람은 퇴직을 앞둔 사람이었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연결이 된 이유가 뭐였냐면 그 우리가 공유공간 너머에서 너무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랑 놀면 퇴직 후에 재밌겠다. 자기 노후 생활이야. 그렇게 연결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또 다음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됐냐면 이야기가 팍팍 뛰어다녀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에서 이제 정담에 관련한 교육을 했어요. 그 교육을 하고 나서 이제 그림책을 우연히 접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마을 이장을 하고 있으면서 마을 이장. 네, 그 마을에서 뭐 이것저것 좀 해볼 만한 것을 하려고 주변 사람들을 또 동원해가지고 그림책도 하고 뭐 절기 관련 것도 하고 아무튼 이러려고 하고 있는데 그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이라는 책을 쓴 인경희 작가가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연락을 했냐면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뭐 못 판다 그러면 제가 막 팔아주거든요. 근데 감을 엄청 많이 판 때가 있었어요. 우리 마을 감을. 근데 그분이 이 사람이 참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제 이제 감을 여러 개 사면서 제 연락처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광주에 강의할 일이 있어서 내려오면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나 광주 가는데 가는 김에 순천도 가고 싶다. 그래서 한번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왜 그분하고 페이스북 친구가 됐냐면 내가 이제 그 죽음과 관련한 그런 것에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죽음 교육과 관련해서 뭔가 아무튼 뭐 때문에 관심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웰다잉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오신다고 하면서 뭐라고 저한테 말을 했냐면 그림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몇 명 이렇게 모아줘라.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모으려고 생각하면서 그냥 강좌를 열어버리자 싶어가지고 그 즈음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말을 했는데 세 군데가 강좌가 잡힌 거예요. 이제 한 군데는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에서 잡히고 또 한 군데는 아무튼 여기저기 아무튼 잡히고 한 군데는 우리 마을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강좌 딱 한 번의 강좌가 그때 한 40 몇 명이 왔는데 그때 강의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한 사람들이 퇴직 교사하고 퇴직 공무원들이었어요. 자기 친구들을 막 계속 끌고 온 거예요. 만족도가 갑자기. 네. 근데 그 강의를 듣고 사람들이 그 그림책 3권 읽었거든요. 그림책 3권 읽고 웰다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퇴직하고 나서 나 어떻게 살지 고민하고 있던 사람들이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다시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 감동을 했고 이 감동한 사람들이 그날 밤에는 우리 마을회관에서 강좌를 또 열었거든요. 근데 그 마을회관에 또 여기 가봐라. 그때 전 돈까지 받고 했거든요. 근데 다른 데 강좌는 그냥 무료로 했죠. 지원받았으니까. 근데 우리 마을 강좌는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10,000원씩 내라. 해가지고 했는데도 20명 정도 왔어요. 막 소문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강좌를 듣고 나서 이거 제대로 좀 배우고 싶다. 그 인경희 선생님이 갖고 있는 능력을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임경희 쌤이 너무 쉬운 방식으로 그림책을 읽고 나누는 방식을 전수를 해주니까 그리고 아낌없이 나눠줘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제대로 우리가 배우자. 그 무슨 사이버 대학교에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10강짜리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그 우리도 그 강의를 그냥 열어주라 하고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사무부장이 또 제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해가지고 그때 또 마침 그것도 10월에 남은 돈 탈탈 털어가지고 그 강좌를 연 거예요. 적당한 근데- 시기에 요청을 또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놀라운 게 그 선생님을 만난 게 7월인가 8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강의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제가 가는 데마다 뭐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뭐 돈 남은 거 없어요? 그 강의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네. 진짜 놀랍게도 가는 데마다 우리 마침 돈이 남아가지고 써야 되는데 아주 다양한 곳에서 예. 강좌가 계속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강좌마다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림책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이렇게 힘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경험을 했고 이제 그 10강짜리 강좌도 50명이 넘게 왔어요. 그리고 그 임경희 쌤이 첫 번째 강의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무슨 일을 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시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강좌 마치고 나서 강의를 들은 사람 중에 공부 모임을 하고 싶은 사람 모여라 했어요. 근데 그때 10명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소모임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 강좌 듣고 일주일 후에 바로 매주 강의를 해요. 매주 그 그림책 살롱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책 공부 모임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몇 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매주 공부 모임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분이 대부분 이제 교사, 공무원, 강사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엄청 공부가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도 공부지만 이렇게 풀면서 자기 강의 준비를 딴 데서 할 거를 여기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어떤 고마움과 이런 게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시너지라는 표현이 딱 적당한 거예요. 시너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서로에 대한 신뢰가 막연히 있는 관계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 몇 명은 박경숙은 이런 사람이야, 누구는 이런 사람이야, 조금 알아. 근데 저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막연히 알고 있어. 잘 모르지만 그 관계가 이렇게 관계망이 이렇게 생기니까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선함이 계속 드러나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선함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교육을 마치고 나서 그 사무국장이 아주 진짜 머리를 잘 썼어요. 딱 교육을 마치고 나서 바로 현장에 투입을 한 거예요. 마을 그림책 정당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침도 돈이 남은 게 있어가지고 돈을 써버려야 됐어. 그래서 그 장을 열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강의를 해야 되고 사람들하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협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잘하는 교사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내주고 못하는 사람을 끌어주고 이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도 감동이었지만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장을 보는 게 자기 걸 아낌없이 나누는 장을 보는 게. 그래서 그 그림책 모임을 아무튼 통해서 엄청 새로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되게 궁금해요. 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드는 거 되게 매력적인 것 같고요. 저희 부산 진구 교육활동가들이 제가 이제 11명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들이 가장 현재 마주한 어려움은 차이를 어떻게 인정하고 함께 갈 수 있을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은 4대 교대 들어갈 때 일정하게 걸러지거든요. 그럼에도 서로 다 다른데 마을은 그 스펙트럼이 훨씬 넓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실천 활동 속에서 바느질 수업을 한다, 마을 활동을 한다 할 때 그 사람이 싫다 이런 느낌들을 직면하고 있는 거야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그 대목을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11명이 다. 그래서 지금 요 단계에서 어떤 장들을 펼치면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되게 놀라운 게 이제 그림책을 계속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책이었나 모르겠는데 어느 책을 할 때 그 책이었다. 아무튼 질문이 뭐였냐면 인생을 살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있나요? 이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경희 선생님의 비법이 사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인경희 일이냐면 쌤부터 일단 초대를 해야지. 그림책을 1번 그림책을 읽는다. 2번 그림책에서 질문을 넘어가 보자. 만든다. 그 질문으로 마인드맵을 한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눈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조별로 나눴어요. 거의 막 20명씩 와버리니까 조별로 이렇게 지금 34명인데 대부분 한 20명 정도는 꾸준히 참여하거든요. 조를 나눠서 한 20분에서 30분 이야기를 나눴어요. 7명 정도가. 근데 그렇게 서로의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이야기를 한 5분 안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 저런 일을 겪고 저렇게 살아냈구나. 이런 경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 경험 내가 만들어지면 그 차이쯤이야. 다양성으로 이제. 그런 경험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림책을 통해서. 근데 이제 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이제 제가 엄청 착하고 또 친절하고 그렇지만 예리해 보여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아니다 싶으면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니다 싶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확 그냥 안 봐버리는 거예요. 이런 습이 있었어요. 그 언론협동조합도 그 당시에 저런 편집국장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저의 이제 그 인생 숙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그림책 모임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좋은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언니들이 그냥 수없이 그냥 서로 응원해주고 사랑을 주고 자기 걸 나누고 엄청 그냥 천국이 따로 없는 공동체 거예요. 경험.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안에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좋은 공동체도 갈등을 겪구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저 사람 아니다 싶으면 그 아닌 것에 그냥 아닌 것을 생각하면서 X를 했다면 지금은 아닌 것은 이렇게 작은 거예요. 맞아요. 저 사람 너무 불편한데 그 불편함은 눈꼽만치 한 불편함이고 그 나머지는 온통 저 사람이 기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서 나온 행동이구나. 이걸 동시에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확대시켜 나가는 또 그 차이가 오히려 주는 재미가 있다는 것까지 느낌이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경험 다 세요. 다 저마다 아무튼 다 자기 세계를 다 구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향하잖아 우리가. 그렇지. 각자의 정체성을 만들잖아. 근데 아무튼 이 속에서 그런 아무튼 놀라운 풍경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림책 모임에서. 그래서 아무튼 그림책 정담에 이걸 또 배우러 또 부산이 아니라 경상남도 합천에서 또 오셨더라고요. 서정홍 선생님이랑 그 그룹에서 오셔가지고 거기 농촌에도 해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아까 인경희 작가님 그림책으로 배우는 삼글 해놨어요. 배우는 그 최근에는 어떤 그림책 보고 계세요? 최근요. 네. 최근에. 여기도 그림책도 구조가 지금 투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한 군데서는 지금 최근에 본 그림책이 이거예요. 이거 소녀 책이고 그 책을 필사해서 전시회도 했어요. 뒤에. 필사에서 이 그림책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삶의 변화나 재미, 뭐 이런 마음의 변화 이런 게 이렇게 쉬운 그림책이요. 사람의 마음을 순식간에 이렇게 확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우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이제 그림책으로 실력을 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낭독을 해요. 밴드에서 낭독 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밴드를 통해서 이제 서로 낭독하면서 그 그림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책 나누는 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낭독하는 근데 그 지금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 그림책 활동, 이제 그림책 지도사 응.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활동을 하시는 이제 거죠? 그런 그림책 관련 관련해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긴 해요. 한 두세 명 있고 나머지는 이제 뭐 아무튼 퇴직한 사람이거나 저처럼 활동가거나 이런 사람인데 자기 활동 영역에서 그림책을 계속 시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과 풍경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걸 계속 경험하는 그것이 이제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림책 지도사 이런 거는 뭐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약간 젊은 엄마들이 네, 그런 맞아, 걸 맞아. 원하더라. 퇴직 교사나 퇴직 공무원 이제 지역에서는 그래도 좀 전문성이라고 네. 부족한 그분들이 지금 그림책 말고 또 다른 영역으로 마을 교육과 결합되는 게 있나요? 퇴직한 분들이 아무튼 있긴 있는데 그거 있더라고요. 뭐지? 이거 하늘 나는 거 뭐라고 그러죠? 드론? 네, 드론. 아. 드론 협동조합 만들어서 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생태 해설사 그런 걸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약간 꼰대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분열되게 하는 그런 장이 돼버린 것 같고 이제 아무튼 이 장이 계속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참여해보고 너무 따뜻하고 좋고 또 이런 풍경이 있다니 막 놀라우니까 계속 자기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게 되는 거예요. 재미난 가게 처음 만들 때 네. 임경 선생님이 이제 고민하고 나한테 얘기한 게 말씀하신 사람들 같긴 한데 퇴직 공무원들이 있다,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재미난 가게 이사장, 이사회를 하게 하면 될까 안 될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때 뭐라 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재미난 가게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네, 이제 그 사람들이 디딤 또래에서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재밌게 살고 싶은 것이 삶의 지향이에요. 그리고 공유 공간 너머를 보면서 저렇게 사니까 되게 좋다. 그냥 이 정도의 분위기. 자기는 입으로만 가르쳐 왔던 것을 지금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초창기 1년 동안 엄청 열심히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고 그분들의 역할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런 걸 잘해요. 행정을 잘하잖아요. 공무원 퇴직자들은 우리는 막 이거 돈 쓰고 이런 게 너무 귀찮은데 이런 일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장 출신이 2명 있거든요. 가르마를 잘 타주는 거예요. 판단을 판단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데를 가면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지역사회 시너지를 그렇지, 일으킬 뭐가 수 있다. 있는지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자체에 재미있는 거예요. 참여하는 사람들도 공무원이 있고 교사가 있고 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막 싸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서로 그래. 내용만 공유해도 마을에서 뭔가를 만나는. 만들어내네. 네,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기들. 그래서 저도 세종에서 우스개로 네. 세종에서 과장급 이상 중에 마을교육 퇴직하면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도 내가 항상 그 얘기해요. 활동을 좀만 버티자. 우리가 5년만 버티면 근데 이분들이 돌아올 것이다. 근데 지금 그림책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나 퇴직하면 마을 교육에 좀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그 기존의 질서에는 참여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갈 뭐라 그래야 수가 되지? 없었구나. 뭔가 착오할 만한 어떤 그 자기 뭐 연금 나오고 뭐 착오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적당하게 하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그냥 보면은 뭐 엔간찮해 보이고 그러니까 결합할 수 있는 끈이 별로 없었죠. 근데 이제 이 그림책 모임은 그 사람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헌신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안에도 나는 꼰대 의식이 느껴진다. 뭔가 나누어지고 상대가 그걸로 해서 좋은 변화를 만드는 그 과정을 보는 것이 즐거운 거야. 그 인간들이. 그러니까
대상화시키는 전문 그게 있잖아. 우리가 이거 직업병이 있거든. 늘 가르쳐온 사람들이. 그래서 마을성을 획득하기가 참 힘들어요. 교사 집단이. 맞아. 자기가 거주하는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만들어서 함께하는 완전히 그냥 마을 사람으로 이제 붙박이로 살아가는 마음을 만들기가 힘든 직업 문화예요. 아 가르치면서 이게 행복을 느끼는 그렇죠. 거다.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우리가 경계해야 돼. 자기의 효용성도 거기서 느끼는 그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 한 분이 꼭 그러는 거예요. 한 분이. 자기는 리더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리더의 그런 역량이 없다는 거야. 예. 근데 늘 자기가 다 조정을 해야 해야 돼. 돼. 관장을 해야 돼. 결국은 뭔지 알겠어. 책임은 지기 싫고 영향력은 가지고 싶은 것이.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제일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네.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수용만 해버리면 엄청난 기여를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삼지 않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제 저 입장에서는 내가 타인의 불편함을 그냥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내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흐름 속에 그냥 들어와서 노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분의 탁월함이 이렇게 계속 발휘되니까 지금 제가 그러고 있어 이분한테 사람이 말이 계속 도움을 사용되고 있다니까 예,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큰 도움이. 아 그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완전 그분이 사실은 우리 지금 그림책 모임도 어느 공동체나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더 나아지는 통로로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근데 본인의 성찰을 잘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다는 걸 알아.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는 얼른 또 막 미안한 제스처를 해. 그리고 또 끊임없이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 작은 어떤 뭔가가 끼면은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되게 애쓰고 또 자기 거를 또 자꾸 나누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사람들을 잘 못 살피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좀 삐져 있다 이런 걸 살피고 또 마음을 이렇게 이런 역할을 다 해주는 거예요. 흐름에 대한 감수성이 있다. 네, 엄청 감각이 뛰어난 사람. 그래서 근데 모든 교사 친구들 보면 자꾸 뭐 가져오라고 할 때 지금 직접 자기가 뭔가 휴지 같은 거 가져오면 되잖아요. 근데 또 가져와. 뭐 가져와. 맞아. 부산에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만 쉬세요. 네. 우리가 이제 그 60대들을 우리가 마을에서 포섭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 지금 막 부산에도 이제 선진적으로 같이 했던 선생님들이 명퇴를 너무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사실 마을을 학부모 감수성으로 이제 이 일을 시작했던 분은 그분들이 막 퇴직하거나 이러면서 약간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또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개인의 선택으로는 너무 좋은 선택인데 이제 함께 한다고 생각했던 또 학부모님들은 그 선생님들이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예, 거기에서 약간 혼란.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어떻게 좀 모아서 일정한 역할을 하실 수 있게 할 수 없을까 잘 이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예. 뭐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을 같이 하다가 명퇴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뭐 다행복학교 혁신학교 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깃발을 세우시고 하신 담당 분들이 사업자나 담당자들. 학부모들을 이렇게 이제 지지하고 세우고 그분들이 또 마을로 나와서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들고 이런 곳들의 사례들이 제법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뭐 딴 학교 가도 어쨌든 연결은 다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교사직을 끝내면서 너무 지쳐가지고 사실 완전히 이분들을 번아웃. 그렇지 5%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이 뭐 10% 이상의 그 사업들을 학교를 확장을 하고 근데 생각만큼 학교 문화가 안 바뀌니까 선생님들이 완전히 이제 번아웃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교육감 바뀌고 이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제 명퇴를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 보면 지난 한 2, 3년 동안
어느 분도 못했다, 어느 분도 못했다, 뭐 이런 상황들이 막 많은 거죠. 아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끌어다니는 게 문제라고 하시는 거죠? 그분들의 개인 선택으로는 정말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관계 맺고 그분들을 하고의 어떤 이제 그 존재만으로 의지했던 이런 분들이 조금 약간 이런 상태인 이런 이제 경우들. 그래서 한번 만나보죠. 만나보죠. 예, 제 생각에 이제 그런 사실 선생님들 예, 조금 모아서 이제 그분들이 약간 이제 쉼이 있고 난 다음에는 뭔가 역할을 이제 하실 수 있게 하는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선생님이 네. 그 여기 뭐 청남중학교라고 공립형 대안학교 마지막 학교였거든요. 근데 저기에서 이제 퇴직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박종택 선생님이라고 여기 이제 저랑 이제 오랜 친분을 유지했던 그 선생님이 저한테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네 앞으로 기부 활동을 계속 하려면 박은희 선생을 만나보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네랑 이렇게 네. 협조가 잘 될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저 선생님이 반응이 저 선생님이랑 저랑 아는 사이였거든요. 제가 한번 취재해서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조 선생님? 네. 네. 전 선생님 박은희 선생님이요? 네. 네. 근데 저 선생님이 엄청 시큰둥한 거예요. 누가 왜 나를 만나? 이런 자세예요. 예, 그래서 내가 어이없어서 날 만나면 재밌을 텐데 왜 저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끊고 잊어버리고 네.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림책으로 뭐 관심사 살롱을 하려고 하면서 그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선생님이 본인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름만 빌려주세요. 했어요. 저 선생님을 강사로 하고 이제 그 관심사 살롱 서류를 낸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때 한 번도 안 왔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이제 그 어느 날부터 참여하시면서 본인도 사실은 지금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이게 어쨌든 본인의 일을 더 본인이 살고 싶은 어떤 방향을 제대로 이렇게 잡게 하는 어떤 공동체의 힘이 있으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행복을 파는 가게네요. 네. 이 그림책이 이제 공유공간 너머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알고 나서 이 공간을 그렇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렇게 그 공간도 이게 행복을 파는 가게처럼 창고를 개조해서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제 본인의 삶이 어쨌든 우리 함께함으로써 사실 뭐 10의 능력이 있더라도 100을 발휘하게 살게 하는 어떤 네트워크가 되니까 지금은 리더 맡아서 올해 엄청 열심히 또 해주셨어요. 잠깐만요. 오늘 여기서 점심 네. 임경환 선생님이 여기에 아. 점심 먹으러 몇 명 더 그냥 와드리냐고. 오시라고 했어요. 그냥 오시라네요. 밥을 많이 해라고 해야 돼. 여기서 밥을 먹어요? 이제 찰밥을 할 거고 김치하고 뭐 반찬 몇 가지 갖고 오라고 했는데 몇 명이 갖고 올라는지는 모르겠어요. 김치와 찰밥만 먹고. 좋죠. 이사하고 싶어. 아니 부산 안에도 대천마을이 네. 이제 그 진짜 생태계가 만들어진 드문 사례인데 대천마을에 뭐 이야기 들어도 아씨 글로 이사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고 얹히고 싶은 마음이. 얹히고 싶은 마음이지. 근데 또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글로 이사 오고 싶은. 그럼 부산은 또 짜겠네, 그치? 박교 선생님은 들려주고 싶은 얘기를 다 들려주신 거예요? 저요? 네. 뭐 아무튼 아직 엄청 뭐 많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이거 말씀하세요. 아유, 뭐 해주시라고. 하루에 다 될라나. 여기 이제 이 장면을 하나 말하고 싶은데 얘가 시준이라는데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되는데 얘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나? 아무튼 뭔가 이렇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한 애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적응을 못하고 뭔가 이렇게 학교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초등학생이 온 거예요, 디딤돌에. 근데 아무튼 얘 부모도 보니까 얘가 뭔가 이제 가족력은 알 수가 없지만 뭐 무당이나 아무튼 뭐 이런 뭔가 끼가 있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 가족 부모들이 다 걱정 근심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얘를 막 억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이거 내가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아이가 있으면 저는 이제 박종택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거든요. 이런 아이를 만났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박종택 쌤이 이제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분이고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능력을 타고난 아이들이 많은데 이 다른 능력을 이제 이 사회에서는 수용하지 못하는 거다. 이런 대화를 나누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하고 만날 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엄청 많이 배우게 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을 만날 때도 늘 인터뷰하는 식으로 어떤 좋은 질문을 던질 때 아이들 속에서 엄청 자기 스스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어떤 맞아. 아이와 대화하더라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인터뷰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또 그때 이제 정말 우주구나라는 어.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 아이가. 그 얘를 통해서 어쨌든 그런 아무튼 아주 새로운 인간상을 아무튼 보게 된 거고 또 그 아이의 부모에게 얘가 갖고 있는 다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니까 그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해서 뭔가 문제 있는 아이로 생각했는데 아 얘는 다른 차원의 능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학교를 기준 표준으로 삼으니까 특별한 아이를 못 품는 거야 학교가. 맞아. 그것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런 개별 아이들을 봐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를 발견하게 해주는 이 비빌 언덕이 마을이 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얘가 제가 이제 그 40대 후반에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약간 태극권과 비슷한 양생공을 배웠거든요. 그 한의사가 만든 건데 태극권을 한 30년 정도 한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동작으로 양생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애들한테 늘 가르쳐주고 싶어.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좋은 동작이고 최고의 운동이고 명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애들이 이제 저를 봐서 그냥 흉내 내주는 정도로 하는데 얘는 정확하게 따라하더라고요. 그리고 명상을 이렇게 뭔가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또 하더라고. 그러니까 완전 다른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가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야 되지? 영적인 어떤 감수성이랄까 그 감각? 부분이 탁월한 거죠. 예를 들면 뭔가 미래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 그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냥 현상적인 것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성찰하는 능력도 엄청 뛰어난 거예요. 성찰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이게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를 거예요. 그런 아이를 본 적이 있어. 5살인데도 저 안에 영감이 들었나 싶은 그런 느낌이세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요즘에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맞아. 지금 지인키에서도 그 얘기를 하거든. 다음 세대에서 이런 세상은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얘인데 얘가 어떤 애냐면 엄청 무기력한 애였어요. 진짜 이렇게 이 자세로 걸어다니고 이 자세로 늘 앉아있는 애였어요. 근데 제가 그 유전자 키를 공부하기 때문에 진키. 난처한 애들을 볼 때 이걸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내가 그 무기력이라는 그림자 상태를 봤어요. 무기력에 있는 선물 상태와 CD 상태를 딱 봤어요. 그래서 걔한테 딱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1분도 안 되는 문장이었는데 너 지금 굉장히 무기력해 있는데 그 인생에서 무기력을 경험하는 건 엄청 중요한 거야. 근데 너 그거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이 상태를 막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러면 또 겪고 또 겪는 거야. 한 번 겪을 때 제대로 겪어야 돼. 너 충분하게 무기력 겪지 않으면 안 된다. 제대로 그럼 너 어느 순간 결단하는 순간이 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디딤돌로 가서 집에 갈 때가 되니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내일 저 봉화산 가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어디? 다른 봉화산. 산에 봉화산. 얘가 이제 다른 친구들이 산에 갔다 온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엄청 힘들었지만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도 그걸 해볼 힘이 생긴 거예요. 결단을 했네. 지금 디딤돌에 왔다. 이렇게 디딤돌 공간 아까 설명하다가 자꾸 이렇게 건너뛰어가지고 네. 애들이 디딤돌이 왔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공유공간 디딤돌이 온마을 온종일의 그 거점이에요? 거점이었어요. 그 공용 온정으로 엄마를 하려면 디딤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디딤돌로 오기도 하고 다른 공간으로 쓰기도 했는데 1년 동안은 다 디딤돌을 학교로 썼죠. 학교로.
그러니까 디딤도 엄마 온종일 온종일이 엄마. 그냥 내가 만약에 진로에 막 예를 들어서 엄마 어떤 온종일. 사람 만나고 싶다고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 네. 또는 얘네처럼 학교를 지금 적응이 어려워서 좀 쉬고 싶거나 뭔가 소통하고 싶다고 미리 올 수도 얘기 있는 중. 거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죠. 네. 이제 교육청에서 어. 이런 아이가 발생을 했다 네, 그러면 네. 엄마와 온종일에 아, 연락을 해줘요. 교육청에서 연결, 연결. 연결. 그럼 이게 학교 뭐 취소 인정 이것도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네. 여기 엄마와 온종일을 통해서 제가 엄청 공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되게 제 또래에 비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고통을 겪는 청소년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정말 어떻게 이런 지옥에서 살 수가 있을까? 이건 마을이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어요. 가정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형태인 거. 근데 이게 학교가 지금 담을 수 없는 아이들. 운영은 누가 하는 거지? 운영의 주체가 정확하게 누가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재미난 협동조합에서 그거를 위탁받아서 재미난에서 음. 부탁을 받고 상당히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연결했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뭐 학업주사 숙려제도 아닐 것이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아파. 대한교육의 하나로 가는 건가? 아니 대한교실로 보니까 대부분 이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을에 있는 지역에 있는 특정한 곳에 네, 보내면 있어요. 인정해줘. 출석을 인정해.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